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있는 126회 전산세무 2급 예상 문제를 한번 뽑으면서 정리도 조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 결산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전체 부분을 정리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저희 셀파 채널에 가시면 이렇게 우리 요약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2급, 세무 1급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재생 목록을 한번 보시면 세무 2급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셔야지 되는 게 연말정산, 그 다음 부가세 부속서류, 총정리 해서 부가세 신고서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개정세법 있거든요. 그래서 26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우리 K랩 프로그램 업데이트된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무 2급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는 지난번에는 신용카드 다 예상해드렸는데 예상한 대로 나와버렸어요. 나왔고, 지난번에도 의제 매입세액하고 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의제 매입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원재료 매입분에 중요한 건 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고, 농어민 매입분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조업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 제조업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요식업을 하게 되면 106분의 6이라고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예를 들어서 4월에서 6월이다 라고 보시고, 공급자 아무거나 쓰셔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2026년 04월 05일이다. 계산서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격증빙. 그래서 농어민 매입이 있더라도 누구만 쓸 수 있다? 제조업만 쓸 수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쌀을 샀다. 수량 10이다. 매입 가격 100만 원입니다. 넣고 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다 그러면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이다 그러면 106분의 6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정 과세 기간 때는 이렇게 자료는 자료대로 입력해 주시고, 확정 때는 입력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아랫부분을 채워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 매출액을 의미를 하는 거고, 매출액 예정분, 확정분 쓰는 난 있고, 단기 매입액을 쓰실 때 반드시 문제 잘 읽으시고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집계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확정 과세 기간 분이니까 확정권만 나오니까 입력하실 때 반드시 예정분을 포함하셔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예정 때에 이미 공제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예정신고분을 써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네.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채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예요. 차근차근 이것도 하나씩 다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4월에서 6월. 자, 첫 번째 탭은 불공.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 기업 업무 추진비,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지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불공은 뭐가 전제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 된다.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안부는 예정 과세 기간 때. 지금은 확정이니까 안부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 과세 기간 때는 안분. 그래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고, 공통 매입,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 써주시고,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그래서 과세 플러스 면세의 총 매출, 그 다음에 면세의 매출을 적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불공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확정 때는 정산이라는 걸 하시게 되는데 정산은 무조건 예정 플러스 확정이다. 전폐 데이터는 아니요 하시고 공통매입세액 쓰실 때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산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도 마찬가지 과세 매출, 면세 매출에 예정 플러스 확정의 총 공급가액을 써주시고 그 다음 면세 공급가액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분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써주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계산. 재계산은 반드시 감가상각 자산만 재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하고 기타 자산 대표적인 거 뭐 차량 운반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칸은 매입세액을 쓰는 란이고요. 세액. 그래서 여기다 공급가액 쓰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칸은 취득 연월을 쓰시는 거니까 일까지 쓰시면 안 돼요. 취득 연월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동으로 경과된 기간 수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여기 당기의 총공급가액 그중에 면세 직전 과세 기간의 총공급은 과세 플러스 면세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중에 면세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 그리고 면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산이 자동으로 될 거니까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 시험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푸는지는 아실 텐데 체크 정도는 정확히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는 자, 부가세 신고서도 뭐 4월서부터 6월까지를 한번 해볼까요? 4월서부터 6월까지 뭐 어차피 자료가 주어질 테니까 자기 자리 찾아가면서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 부분도 부가세 신고서 완벽 정리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자, 여기 영상에 보시면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를 다 정확하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단 하나 여기에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5,0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급여 자료라든지 사원 등록이라든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할 건데 사원 등록하시면서 신경 쓰셔야지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부양가족 불러오기. 그래서 부양가족들을 입력을 다 끝내 놓으신 다음에 반드시 여기 있는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해야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대상자 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성일 경우에 부녀자인지 한부모인지 체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자녀라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 출산 입양은 올해에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를 입력을 해주시는 란이에요. 그래서 올해에 출산을 한 경우에만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출산했던 첫째 둘째가 있어도 여기 출산 입양에다가는 쓰시는 거 아니에요. 출산 입양은 올해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입력하는 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대상자 수 반드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급여 관리에서 보육수당을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인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입력은 쭉 해주시는데 본인의 만약에 혼인을 했다. 그럼 여기에다가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혼인세액공제는 여기에서만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험료, 의료비, 의료비에서 산후조리원이 나오면 다른 의료비랑 별도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의료비가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다. 그러면 2번에 걸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용카드 어려운 거 아니고 자기 자리에다가 그냥 쭉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부금은 반드시 조정이라는 거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기부금 조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연금저축 1번 세액공제 그 다음에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나오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 여기에도 퇴직연금이 있고 여기에 연금저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상에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 아래다가 써주시는 거.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월세 입력 그냥 쭉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출산지원금 있었으면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냥 제가 예상 문제만 찍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도는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파 화이팅!